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푸조 U408입니다. 오늘 최초 공개된 푸조 408은 3기통 1.2 가솔린 터보 엔진의 자동 8단 조합으로 약 130마력의 중형 SUV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접하기 쉽지 않은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림은 알리르와 GT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이름도 굉장히 생소하죠. 아무튼 푸조 408 어떤 차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면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를 보게 되면은 U308을 시작으로 새롭게 바뀐 엠블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 푸조 엠블럼 같은 경우는 약 17번이 바뀌었는데요. 이 방패 형태의 모양 같은 경우는 1960년대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엠블럼 디자인을 재해석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약간 포르쉐나 아니면 람보르기니의 형상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기존 푸조 로고보다 좀 더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릴 쪽을 보시게 되면 분명 가솔린 차인데 뭔가 전기차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프레임 리스 형식의 바디 컬러와 동일한 그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푸조 408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가솔린 엔진 단일로만 들어오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80마력짜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나중에 전동화를 위해서 이러한 디자인을 채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는 홍시피셜이에요. 그리고 이 방패 모양의 엠블럼을 중심으로 위쪽에는 408이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면부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준준형 SUV인 308 아니면 3008의 디자인하고 굉장히 흡사한데요. 일단 여기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은 308이나 3008의 디자인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간주행 등 형태 같은 경우는 가로 형식이 아닌 다른 브랜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독특한 세로 형식을 채택을 함으로써 뭔가 약간 미국차스럽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캐딜락의 느낌도 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U408 같은 경우는 세단과 SUV가 합쳐진 크로스오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실물로 봤을 때는 크로스오버 형태도 띠면서 약간 쿠페 형상이 느껴지면서 좀 세련되고 스포티한 느낌까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장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잘 나온 스포티지보다 전장하고 휠베이스가 모두 길고요.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스포티지하고 비교했을 때 약 35mm가 더 길면서 아마 실내 공간이 정말 넘사벽으로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휠을 보시게 되면은 알리르와 GT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온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은 비대칭 형식의 휠이 들어가면서 그거는 20인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9인치 휠은 이런 디자인을 띠고 있고 20인치 같은 경우는 비대칭 모양의 그런 디자인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 저항 개수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휠처럼 디스크가 많이 보이지 않아서 공기 저항 개수가 좋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아래쪽을 보시면 보통 이 사이드 리피터가 있는 구간에 이 푸조의 새로운 엠블럼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뭐 발광이 들어가는 것 같진 않지만 이렇게 엠블럼 하나를 더 추가를 함으로써 고급성을 챙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평평한 모습이 아닌 캐릭터 라인은 약간 직각 형태로 띄면서 좀 스포티한 느낌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실내라 가지고 조명이 이런데요. 야외에서 봤을 때에는 그림자에 따라서 각이 좀 더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야외에서 정말 막 날씨 좋은 쨍한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봤을 때 정말 눈길이 가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루프라인 쪽을 보시게 되면은 크로스오버답게 약간의 쿠페 형태로 정말 잘 빠진 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푸조 408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 개수가 0.28cd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는 사실 SUV에서는 구현하기 힘들고요. 보통의 세단에 이 정도 공기 저항 개수가 나오는데 푸조 408 같은 경우도 공기 저항 개수를 챙김으로써 연비도 뭔가 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후면부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전 공개된 408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후면부가 뭔가 람보르기니의 우루스하고 닮았다. 그래서 4천만 원대 가성비 우루스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약간 크기가 조금 작아진 우루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범퍼 쪽이 정말 다른 차량들하고 보지 못했었던 정말 독특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 바디 컬러를 같이 통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광 플라스틱을 채택을 함으로써 뭔가 좀 더 다부진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 양 끝쪽에는 이렇게 별도의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약간 반사판 역할을 하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면서 뭔가 밤에 봤을 때 빛을 한 번 더 이렇게 반사를 해둬서 뒤에서 봤을 때 형태가 좀 더 예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는 좌측에 히든 타입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요거를 별도로 밖으로 빼놨으면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시면은 정말 독특한 형태의 리어 램프가 있습니다. 여기 푸조에서는 이 호랑이 사자의 발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발톱보다는 뭔가 정말 예쁜 라이트 판넬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직선이 3개가 있고 가까이서 봤을 때에는 이런 자잘자잘한 수직형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라이트의 진심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조명회사다 하는 뭐 아우디의 라이트보다도 훨씬 더 예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리드라인 같은 경우도 스포일러 겸용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각이 살아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요소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저항 개수가 조금 더 좋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용량 같은 경우는 536리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단하고 SUV가 결합된 크로스오버인 만큼 이런 실내 공간에서의 장점이 좀 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열도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요즘 유행하는 차크닉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골프백 같은 경우도 무리 없이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폴딩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에 수동 형식의 레버로 들어가 있어요. 플랫폼의 경우 EMP2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준준형 SUV인 308하고 공유를 한다고 하는데요. 408 같은 경우는 개선형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후미 쪽에 보시면은 조금 더 플랫폼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08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더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경우 국내 출시 트림 같은 경우는 가솔린 1.2 터보 엔진의 자동 8단 변속기 조합으로 약 130마력의 힘을 발휘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약 180마력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타봤었던 3기통 차량 중에 쉐보레의 트렉스가 있는데요. 트렉스 같은 경우도 408하고 동일하게 1.2 가솔린 터보 엔진에 8단이 아닌 자동 6단 변속기 조합이 들어가 있었고요. 힘 같은 경우는 139마력이었습니다. 일상 영역에서는 물론 부족하지 않은 수치긴 하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뭔가 미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408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실내를 들어가 볼게요. 자, 드디어 408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야, 요즘 푸조 차량 정말 디자인 열심히 하네요. 근데 제가 시승기를 만들진 않았었지만 과거에 준준형 SUV인 푸조 3008을 시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는 3008하고 좀 흡사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에어벤트부터 다른 차량들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보시면은 여기 대시보드도 굉장히 높이가 굉장히 높은데요. 중앙에 보시면은 10인치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시동이 걸리지 않아가지고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데요. 전용 내비와 함께 여기 아래쪽에는 디스플레이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조 시스템이나 아니면 라디오, 기타 등등을 내 입맛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시승기 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화면 아래로 보시면은 제일 좌측에는 라디오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들어가 있고요. 피아노 건반 형식의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공조 시스템의 온도 조절 이런 것들은 버튼으로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비상등이 중앙부가 아닌 조수석 쪽에 위치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중앙부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수석 쪽에 있다면은 사용성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이얼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 요러한 형식은 다른 차에서 보지 못했던 완전 새로운 형식이고요. 제가 탔었던 3008 같은 경우도 이런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요거는 408의 최초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따로 이렇게 변속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도 여기 아래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노멀, 에코 이렇게 3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의 조작감 같은 것도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덮개가 있고요. 여기는
뒤쪽에는 왠지 모르는 뭔가 용도를 알 수 없는 그런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양문형으로 열립니다. 공간 같은 경우는 500ml 생수병 기준으로 한 2개에서 잘하면은 3개까지도 들어갈 것 같아요.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는 공간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별도로 뭔가 알 수 없는 이런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408 같은 경우는 크로스오버기 때문에 세단과 SUV를 합쳤다라고 하지만 스포티함과는 개인적으로 거리가 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버킷형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 질감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고요. 천연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보시면은 사이드 볼스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두툼한 형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고급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헤드레스트의 엠블럼 문양. 보통 이런 거는 진짜 뭐 포르쉐나 아니면 람보르기니 이런 데에서 많이 쓰여지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푸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헤드레스트에, 버킷형 시트의 헤드레스트에 음각을 한 번 더 넣어줌으로써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스티치의 마무리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완전 새로운 느낌입니다. 지금 이게 화면으로 보일진 모르겠는데 3D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HUD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시면은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픽 같은 경우도 정말 예쁩니다. 뭔가 VR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408 같은 경우는 별도의 HUD가 없기는 하지만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좀 위치가 높게 있기 때문에 HUD가 굳이 없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은 제가 전에 타봤었던 3008하고 거의 흡사한 느낌이지만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형 푸조 엠블럼을 시작으로 약간 각진 형태의 크락션부가 있는데요. 좌측부에는 어댑티브 크루즈를 위한 버튼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레버의 체결감이라든지 버튼의 조작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라디오를 위한 볼륨 조절 버튼이 있고요. 핸들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까지 같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408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다른 차량들의 스티어링 휠 크기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약간 컴팩트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이 작아서 그런지 나쁘진 않지만 약간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어떨지 약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크롬 장식도 있고요. 좌우측에는 타공 가죽이 들어가 있고 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GT 트림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별도의 이런 엠블럼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엠블럼 같은 경우는 약간 스틸 소재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라인 포인트의 스티치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정말 잘 빠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어 쪽을 보시게 되면은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손잡이라든지 도어 팔걸이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실내에 많이 들어가 있었던 라인 포인트의 스티치까지 같이 도어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무난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망의 408 뒷자리로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이게 크로스오버기 때문에 세단을 탔을 때보다 헤드룸 공간이 넓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기준으로 뒷자리에 탔을 때 헤드룸 같은 경우는 주먹 2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자리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치로 밀진 않았지만 레그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은 수준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게 4륜 구동이 아니기 때문에 뒷자리 센터턱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 평평하진 않지만 한 뭐 요 정도? 한 5, 6cm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사실 뭐 뒷자리 여기 중앙에 사람이 앉아도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옵션 같은 경우는 2열 송풍구 에어벤트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USB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같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즘은 이제 C타입의 충전구가 많이 들어가는 추세인데 C타입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도 이렇게 야무지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까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뒷자리 승객도 뭔가 편안하게 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뉴 푸조 408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사진보다 훨씬 예쁜 차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디자인 외에도 실내나 옵션 면에서도 푸조가 정말 신경을 참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4천만 원대의 수입차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점, 그리고 아직은 미진한 서비스 센터 보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 푸조 408 시승기도 빠르게 준비해 볼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